셀트리온은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또 동일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현재 지금 주가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게 이런 것보다는 셀트리온이 그 토종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든 최초의 회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출하게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추가로 사는 전략을 취하되, 음, 좀 3사가 합병될 때까지는 끈기 있게 대응을 하고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시간을 좀 두고 매수를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 최근에 그 캐터필드라고 해서 그 미국의 회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했는데 볼게요. 캐터필러예요, 캐터필러. 캐터필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데요. 네. 약간 진성티 씨도 중간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나? 예. 지난 1월 1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에 인프라 부분에 초점을 맞춘 회복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인프라 패키지 규모가 3조 달러 할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 종목인 캐터필러의 주가가 이렇게 상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서 이 인프라 하면 관련된 종목도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진성 TC를 말씀드렸거든요. 진성 TC가 한번 주가가 흐름이 좀 괜찮다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나쁘지 않네요. 시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빠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 이슈가 이제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이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그동안에 팔린다 안 팔린다 누구한테 팔릴 것인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현대중공업 지주에 팔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또 최대 지주사를 만나게 된 거고 앞으로 성장의 발표를 마련한 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기댈 수 있는 이슈는 종료가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적절한 기간을 두고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가격이 더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해준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한네트 오늘 유일무일 수익 수익 나셨어요? 네. 역시. 우리 참 좋은 참치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파버가 뭐예요? 파버 나인 말씀하시는 건가? 좀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끈기 있게 대응해 보세요. 네. 야야호호 우주항공 현대차 사라 하더니만 옛날에 사가 좀 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옛날에 그 한국 항공우주 이제 좀 챙기시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대응하시죠. 장기로 대응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그리고 현대차도 사는 것도 타이밍을 보시면서 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대응하고 이런 유기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나 봐요. 네. 사고 팔고 이렇게 하셔야죠. 네. LG화학, 삼성 SDI, LG화학 말씀드렸죠. 예.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 SDI, LG화 조금 시간 잘 두고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비중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추후에 언젠가 다시 비중을 늘린다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분명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가격 조정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 이런 부분이 나와줄 건데, 삼성 SDI는 1분기는 보릿고개예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에서 이익이 좀 감소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분기 때에 좀 빠졌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2분기 때는 또 기저효과에 올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해준다든가 하는 전략을 말씀드린 바는 있죠. 예, 그래서 LG화학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진성TC 말씀드렸고요. 대한전선은 왜 사셨어요? 네, 전선주 그걸 때문에 사셨나요? 대한전선 991원이네. 재무적 안정성은 있나요? 재무적 안정성은 261%에 유보율은 하나도 없네. 자본총기 3260억에 유보율이 하나도 안 나오네. 대한전선. 대한전선을 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펀드멘탈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주가 올라가주면 좋은데요. 올라가주면 좋은데, 좀 그 좋지 않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그 뭡니까? 펀드멘탈이 좋지 않으면은 주가 빠졌을 때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월 6일자에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 대통령님께서 전남 신안군 전남도가 해상풍력 기자재, 여기에 이제 그 풍력 단지 뭐 그게 있었죠. 여기 전남 원전 8개월 만문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 착수한다라고 기존 2월 6일자에 기사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해상 풍력 단지 48조 투자, 이 기사와 관련된 종목이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세아제강, 대한전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펀더멘탈이 약하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심적으로 견디시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선택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전선은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흐름이 한번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 흐름이 언제 살아날런고? 흐름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일간상으로 보시면은 조금 아쉽지만은요,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이제 뭐 하락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그죠?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잘 활용을 하셔서 어 저는 뭐 수익권에서 빠져나와서 추후에 매매할 때는 좀 좋은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 회사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991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991원. 한동화성 말씀드렸고요. 네. 삼전 뭐 엄청 모르셨네. 모비스, 동구바이오, 하나솔루션. 삼전은 분할해서 매수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비스, 현대모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당분간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당분간 좀 지켜보시고, 그 현대모비스 좀 지켜보시고요. 아직은 가격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신규 상장 후에 자사주 매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 중이다.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나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좀 드리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잘 됐다. 자, 투자 전략은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현재 지금 바람과 수소, 전기차, 바람, 풍력이죠. 수소, 전기차,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친환경 테마가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뒤에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걸 추진한 거죠.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희석이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좀 무겁게 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럼 한동안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친환경 테마는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이러한 친환경 테마가 관심이 가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 하면은, 제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고? 전기차,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사업의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전기차,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친환경이죠.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에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구리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풍산이라든가 이구 산업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전에 많이 올랐던 친환경 관련 테마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구바이오. 동구바이오는 차트 흐름만 봐드릴게요. 동구바이오는 이익 실현하시고요. 현재로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렌드 유지가 되는데 많이 올랐다가 한번 단기적으로 꺾이는데, 이게 또 중간 정도에서 또 반등이 나올지는 내용적인 면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추가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치 마시고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현대위아, 이건 한참 기다려야 돼요. 현대위아. 예.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동일한 상담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버티고 물어보고 주가는 빠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버티시려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스터디를 좀 하셔야 돼요. 버티려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은 가격 멜트가 생기는 거니까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나름대로 확신이 들었어야 되는 거죠. 자, MC는 계속 빠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2020년 4분기 때부터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기본을 매출액과 성장성에서 찾으라는 거죠. 4분기 때 이게 좀 바닥을 찍었네.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 놔주면 돼. 좀 지켜봐야 되겠네. 그죠? 근데 MC넥스가 애플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데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MC넥스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증가할 걸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 근데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잘 몰라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서 잘못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 MC넥스. 그렇지.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MC넥스는 여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분기, 2분기 늘어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성을 표현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분기 때에 전년 동기 순이익이 29%가 빠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 컨셉이 나오고요. 요거 지나면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라가주는 컨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올랐다가 빠지는 컨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컨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추가로 사준다든가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MC넥스는 그렇게 전략을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던지기보다는 추가로 추후에 좀 더 사주는 센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IPO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쭉 볼게요. 예. LG이노텍도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성장하는 기업인 것만은 맞아요. 앞으로 LG그룹이 LG전자가 전장사업부에서 성장성을 노려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LG이노텍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특히 레이더와, 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기존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좀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늘 말씀드리죠. 개인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스타일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하시는 건지 항상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단기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장기로 전환을 한다거나 뭐 장기로 갔는데 이렇게 단기로 너무 스캘핑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중심 없는 매매를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럼 나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클라라님? 그죠?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부문 매각하고 친환경 부문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 지금 최근에 정유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가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종목은 정유주에 대해서 올해 주목해야 되는 원년회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 한번 올랐고, 재차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상승 초기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GS도 보셔야 되고 SK이노베이션도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타픽은 S오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은 이미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 부문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2차 전지 부분에서 좀 더 성장 동력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네, 그죠? 예. 아, 참. 주식시장에서 참여를 못했더니 계좌가 퍼렁퍼렁. 네. 예. 참, 그렇네요. 네네. 자, 그렇고요. 네. MVH 코리아,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많이 빠졌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끈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정의선 회장이 이걸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리포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좀 빠졌을 때, 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한 번쯤은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다릴 만한 여지를 그런 부분들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빠지네요.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의 센티멘탈이 많이 좀 약했는데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볼 때는, 주봉상을 60주 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가 나오실 것 같은데, 요쯤에서 많이 지지를 받는다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67만 3천원, 67만 3천원, 이 하회하게 되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볼까요? 지금 74만 7천. 지금은 약세는 돌아섰고 외국인과 그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 단가가 81만 6천 원인데 74만 7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섰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68만 원대, 68만 5천 원대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볼 때는 뒷배가 좋아요. 이런 것처럼 빠지다가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그룹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아주 장기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 트레이딩 개념이라면 이때 사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스윙 개념이라 하면은 이때가 언제고 2019년 9월 달에 사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면 그렇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요때 사서 요때 팔았고 요때도 샀다면은 네 지금쯤 한 번 더 사고 있으면 거의 똔똔이겠다. 평단가가. 그럼 일단 치고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야죠. 예, 스윙 개념이라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렇고요. 신풍제약 말씀드렸고요. 좀 신풍제약은 그래요. 좀 솔루스 첨단 소재. 예, 지금 뭐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 요소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보통주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뭐 1우비도 있고 2우비도 있는데 자 지금 주봉상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더 빠지는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뭐 4만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는데 현재 지금 네, 시장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투자 의견이 조금 약간 루즈해지긴 했는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어요. 실적이 최근에.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지금 그 솔루스 첨단 소재 보통주의 실적이 올해 1분기는 보릿고개거든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데 그 쉬어가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15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나게 되는데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그때 베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현재로서는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1우비도 같은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8시 24분이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드렸습니다. 3사가 합병할 때까지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한번 버텨보세요. 예. 네이버는 감자 소식과 소프트뱅크 이슈가 있네요. 네이버가 어떤 이슈가 있죠?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못 봤는데 볼게요. 찾아보면 되지. 그죠? 찾아보면 감자. 감자니까 밑에 감자가 나오네. 네이버가 감자를 냈나요? 그 얘기가 아닌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종속, 아이, 놀래라. 뭐야? 라인 코퍼레이션. 이건 일본의 그 합병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트홀딩스 밑에 라인과 야후를 편입시킨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네이버 자체가 감자하는 개념은 아니죠. 예. 소프트뱅크. 예,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공시 내용도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키오스크 관련주 파브나인 모고 있는데, 네, 뭐 내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환사채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주가 약세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파버나인의 이 저평가와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끈기 있게 대응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이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격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되고요. 네, 이 정도 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자, 인터파크는 많이 올랐잖아요. 수익금 챙기시죠? 그리고 그동안에 저평가 얘기하면서 인터파크 뭐 했는데 힘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인터파크는 한번 이제 챙기세요. 예, 챙기시고 여행주 조금 못 올라온 여행주로 뭐 모두 투어라든가 하나 투어 이런 쪽으로 해서 가시거나 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센티멘탈 상으로 좀 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꾸신다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평가 이슈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 풍산 장기적으로 보세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왜 유유죠? 풍산이 왜 유유죠? 수익 나지 않으셨나요? 좀 안 챙겼나? 이해가 안 되네요. 몇 번을 말씀드렸고 수익도 났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보시고, 심택 홀딩스는 심택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 자회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심택은, 뭐 3D 랜드 PCB 업체인데요. 지금 1분기 살짝 안 좋아요. 2분기 때부터 좋아진다 하니까 심택홀딩스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5G 관련된 종목들은 참 답답하지. 연초부터 간다 맨날 얘기를 했는데 가도 안 하고 사람 억수로 힘들게 하네, 그죠? 그래서 KMW, 다산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 KMW,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은 가격 추정 다음에 가긴 갈 텐데 이 지금 사실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마 인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네, 적절하게 뭐 괜찮습니다. 좀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SK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K, 네,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주가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표시도 해드렸는데 계속 들고 계시고 고민만 하시나 봐요. 만약에 안 팔겠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추가로 더 사주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세계건설, 한번 봅시다. 네, 흐름이 좀 약하네요. 많이 올랐다가 요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켜보시다가 한번 상황이 됐을 때 수익 구간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 추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끈기 있는 전략과 추가로 추후에 좀 더 사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CS 윈드. 뭐 CS 윈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풍력. 이거는 또 많이 빠져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당분간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분간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유무상증자 했으니까. 회사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유무상 증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돈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자, 납입일 들어왔고 오늘이 2월 24일이잖아요. 신주 상장이 언제 됐죠? 2월 15일인가요? 이게 변동 없이 된 건가요? 2월 15일 날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더 많아져서 당분간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빠지고 난 뒤에는 주가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겸한 주식은 주가가 한참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급등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를 잡고 끈기 있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그게 바로 CS 윈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CS 윈드가 돈을 볼까요? 못 볼까요? 돈을 번다라는 거죠. 친환경 정책.
아시겠죠? 예,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아차 시간 좀 걸립니다. 기아차 말씀드렸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센티멘탈이 깨지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만은 이미 한번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약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기회인가요? 네,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의 기회라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맞추고 올라왔을 때 플러스 이익이 됐을 때 수익금 챙기고 현금 비중은 더 많이 확보하는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개념에서 정석 투자를 했다면 이미 수익이 100%, 200%, 300%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안 좋을 때, 아주 기분 좋게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좌가 전부 다 파란색이라는 것은 조금,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투자 방식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개선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개선을 시켜 놓으면은 다음에 늘 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생각에 지쳐 있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때 개선하지 못하면은 평생 힘드실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바르고 정석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